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또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 기분이 영 별로입니다.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들을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한국 파이오니어 형제들이 아주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수치가 뻔히 나와 있잖아요. 104억 파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104억 개라고요. 내일 당장 오픈 메인넷이 열려서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이 업비트랑 빗썸에 쏟아져 들어가서 물량을 다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파이 가격은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게 처참하게 떨어질 게 뻔합니다.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채굴했는데 이 엄청난 토큰 덩어리를 보고 있으니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도 폭탄을 대체 누가 사서 버텨주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여러분. 선생님의 불안감,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실 고민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금 표면적인 수치에 흔들려 장기적인 비전을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유통되는 104억 파이만 바라보며 매도 폭탄이라는 시나리오로 스스로를 겁주는 대신 방금 확정된 이 놀라운 소식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와 챙디아오판 박사가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컨센서스 2026에 공식 참석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컨센서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아시죠? 그저 그런 동네 세미나가 아닙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의 성지입니다. 두 창립자가 그런 거대한 무대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결코 피하지 않으며 성숙한 생태계의 진정한 힘을 과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커뮤니티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장 좋은 것들, 세계 최고 수준의 파트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에이, 전문가님은 항상 핑크빛 미래만 그리시잖아요. 마이애미든 프레젠테이션이든 다 좋은데 진짜 현찰은 어딨냐고요. 생태계가 성숙했다고 하시는데 솔라나 네트워크 좀 보세요. 그렇게 쟁쟁한 생태계의 총 예치금이 수백억 달러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해커한테 800만 달러를 싹 털렸잖아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파이가 오픈 메인넷 열고 외부 앱들이랑 마구잡이로 연결되다가 우리 파이오니어들까지 해커들 먹잇감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형제들이 식은땀 흘리면서 비밀 구조를 겨우 지키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어떤 D앱에 지갑을 연결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지갑이 텅 빈 걸 발견하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보안 위험은 웹3 공간에서 항상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솔라나의 구조와 파이 네트워크의 설계 철학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솔라나에서 발생한 800만 달러 해킹 사건은 일드 파밍 프로토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용자들이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쫓아 허술하게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에 자신의 자산을 완전히 맡긴 곳이죠. 반면 파이의 핵심 보안은 논 커스토디얼, 즉 비수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탈중앙화 앱, D앱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스스로 열쇠를 건네주지 않는 한 파이를 보관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파이 생태계가 꼼꼼한 테스트넷 단계를 거치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축된 이유가 바로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파이 생태계에 통합되려는 애플리케이션들은 펌프앤덤프식의 금융 함정이 아니라 실제 유용성에 대한 엄격한 검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파이오니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올바른 보안 지식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비밀 구조를 목숨처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파이의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절대 뚫을 수 없는 금고가 될 것입니다. 보안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어느 정도 안심은 되네요. 하지만 보안만 철저하면 뭐 합니까? 프로젝트를 계속 묵혀두기만 하고 오픈 메인넷은 안 열어주는데. 지난주 뉴스 좀 보세요. 코어팀에서 100만 명의 사용자가 5억 2,600만 건의 AI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톡방 형제들이 그거 읽고 다들 코웃음만 쳤습니다. 또 허황된 약속이라는 거죠. 거래소 상장을 미루려고 쓸데없는 일을 벌이는 거지. 여기에 무슨 AI고 그래픽이 있습니까? 자꾸 속내를 안 밝히고 숨기니까 우리같이 시간 부자인 사람들한테 또 몇 년 더 기다리라는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왜 그렇게 조급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당장의 유동성을 너무나 간절히 원할 때는 모든 기술적 진보가 지연으로 비치기 쉽죠. 하지만 그 5억 2,600만 건이라는 작업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마케팅 수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세계에서 깨끗하고 실제 인간이 라벨링한 데이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휴먼 인 더 루프, 즉 AI 훈련 루프에 인간을 투입하는 모델을 통해 전 세계 그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가지지 못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KYC를 통과한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기꺼이 자신의 지능을 기여할 준비가 된 실제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내재 가치입니다.
파이가 세상에 나올 때 그것은 단순히 채소나 국밥 한 그릇을 사는 화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탈중앙화 AI 시스템을 구동하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거래소에서 투기 목적으로 벌어지는 그 어떤 펌프앤덤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증수표이자 지속 가능한 극도로 밝은 파이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내재 가치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게시판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GCV, 즉 글로벌 합의 가치라는 걸 두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파이가 3.14159달러라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호구당하는 거라고 한낮에 꿈일 뿐이라고 하죠. 휴대폰 번개 버튼 눌러서 무료로 캔 코인으로 강남에 있는 슈퍼카나 고급 빌라를 사겠다니요. 전문가님, 설명 좀 해보세요. 그 GCV 가격이 정말 망상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도대체 누가 현금 자료를 짊어지고 와서 여러분의 1파이를 그 가격에 사주겠습니까? 가격은 어떤 프로젝트에서든 항상 가장 민감하고 분열을 일으키기 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GCV 합의 가치는 당장 물량을 던지기 위해 책정된 상장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망의 상징이자 미래 파이 생태계의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커뮤니티의 믿음을 지탱하는 닻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화폐의 가치는 집단적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실제 상품의 유통을 통해 어떻게 그 가치가 형성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치평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오픈 메인넷이 열린다면 여러분은 축하의 의미로 파이를 사용해 서울에서 치맥을 당장 사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폭등할 때를 기다리며 전략적 예비 자산처럼 지갑에 꽉 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컨센서스 2026에서 들려올 가장 뜨거운 소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파이의 가격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바로 그 행사에서 조금이나마 공개될지도 모르니까요. 말씀은 아주 매끄럽게 하시지만 현실은 가혹하게 뻔히 보입니다. 커뮤니티는 계속 파이를 보유하자고 외치지만 숫자를 보세요. 총 공급량 1000억 개 중에서 104억 개가 풀렸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무려 65%가 이미 시장에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전문가이시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잘 아실 텐데요. 공급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번개 누르며 기다린 끝에 원금 회수하려고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 대체 누가 그걸 다 받아주겠습니까? 가격을 방어해줄 자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아니면 또 곤두박질 치고 산산조각 나서 이 생태계는 그저 헛된 약속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인플레이션과 매도 폭탄에 대한 선생님의 우려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죠. 하지만 프로젝트의 토크노믹스 구조를 침착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04억 파이가 발행된 것은 맞지만 그중 당장 거래소에 가져가서 팔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락업 메커니즘을 잊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진정한 파이오니어들은 채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유 파이의 90%에서 100%를 3년 동안 락업했습니다. 즉, 실제로 시장에 자유롭게 유통되는 물량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희소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거대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주시하십시오. 가장 최근에는 캐나다의 거대 연기금이 수년간의 공백을 깨고 비트코인 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스마트머니, 즉 전통 금융기관의 자금이 항상 안전하고 탈중앙화되었으며 거대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갖춘 자산을 갈망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형성된 생태계와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을 통해 그 유용성이 증명되면 대형 투자펀드, 기업 및 금융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우리 생태계에 주목하고 자본을 배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치는 단기적인 매도 공포가 아니라 실제 유용성에 의해 견고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락업 메커니즘 분석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매도 폭발은 막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팔고 싶든 락업을 하고 싶든 간에 우선 계정이 살아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신원 확인을 위한 KYC 말인데요. 진짜 속 터지게 느려서 못 봐주겠습니다. 한국의 시간 부자들은 지쳐가고 있고 1년 내내 KYC가 보류된 채 승인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딥페이크 AI로 정교하게 얼굴을 위조해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도 기승을 부린다면서요? 이대로 가다가는 보시랑 가짜 계정들이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와서 오픈 메인넷 열릴 때쯤이면 완전히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니콜라스 박사가 다가오는 마이애미 컨센서스 2026에서 발표할 주제로 AI 시대의 인터넷에서의 실제 사용자 증명을 선택한 정확한 이유입니다. 엄격하고 때로는 지연되는 KYC 절차는 코어팀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파이오니어들의 공통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견고한 성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딥페이크가 단 몇 초 만에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가짜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검증 시스템이 허술하다면 수백만 개의 봇이 몰려들어 우리가 힘들게 캔 파일을 다 쓸어갈 것입니다. 코어팀은 첨단 인공지능과 커뮤니티 내 실제 사람들의 교차 검증을 결합한 인식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야만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파이가 세상에 나올 때 모든 파이가 실제 개인의 소유가 되도록 하여 절대적인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신중함입니다. 나중에 금융기관이나 파트너 기업들이 파이를 보게 되면 깨끗하고 합법적인 실제 고객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해내지 못한 우리 생태계의 가치를 독보적인 위치로 끌어올릴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기다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연되는 신원 확인 절차가 가짜 계정을 걸러내고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라고 치죠. 하지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난장판 사기극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를 보면 지갑이 깨끗하게 털렸다고 울부짖는 형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5, 6년 동안 매일 알람 맞춰가며 손가락 아프게 번개를 눌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지갑 잔고가 0이 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서울 제 미용실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도 몇천 파일을 모았는데 어제 인터넷에서 토큰을 더 준다는 삐끼들 말만 믿고 무슨 에어드랍 웹사이트 링크를 눌렀다가 다 날렸습니다. 오픈 메인넷을 코앞에 두고 몽땅 털려버린 거죠.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생태계에 어떻게 이런 함정이 가득할 수 있게 방치하는 건가요?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끝이고 고소도 못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파일을 되찾을 시스템도 없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기술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코어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중앙은행의 독점을 타파하고 사용자에게 자산 통제권을 온전히 넘겨주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파이 지갑은 논커스토디얼, 즉 비수탁형 지갑입니다. 쉬운 예로 코어팀은 선생님의 돈이나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 단단한 강철로 된 보이지 않는 금고를 만들어주고 선생님에게 단 하나의 열쇠 꾸러미를 줬을 뿐입니다. 그 열쇠 꾸러미가 바로 24개 단어로 된 비밀 구절, 패스프레이즈입니다. 미용실 손님께서 낯선 웹사이트에 그 24개의 단어를 입력했을 때 사실상 본인 손으로 금고문을 활짝 열고 도둑들에게 들어와서 훔쳐가라고 초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원장에 기록된 모든 거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를 포함해 그 누구도 거래에 개입하여 돈을 되찾기 위해 거래를 동결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범죄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합니다. 업비트나 빗썸을 똑같이 모방한 가짜 웹사이트를 전문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해 목소리까지 조작하고 초기 물량 매입을 명목으로 사기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만듭니다. 그들은 당장 현금을 쥐고 본전을 찾고 싶어 안달난 파이오니어들의 탐욕과 조급함을 정확히 노리고 공격합니다. 세상에, 말씀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이래서야 형제들한테 순금 덩어리를 쥐어주고 굶주린 늑대 떼 한가운데로 밀어넣은 거랑 뭐가 다릅니까?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의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웹3 공간의 스마트 컨트랙트니 전자 서명이니 거미줄 같은 보안 기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실수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고 엉뚱한 디앱에 지갑을 연결했다가 전 재산이 날아간다면 도대체 누가 파이로 물건을 사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갑이 허구한 날 털린다면 여러분이 떠들어대는 그 글로벌 상품 생태계는 이미 아래서 깨어나기도 전에 박살난 겁니다. 일반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이 엉망진창인 난장판 속에서 각자 도생하라고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확실한 해결책이 있으니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 가장 혹독하게 시장의 도태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을 잘 아는 파이오니어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커뮤니티를 교육하고 이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대적인 금융 자유에는 항상 절대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는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몇 가지 철칙 속에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24개의 비밀 구절을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거나 아이클라우드 등에 올리면 안 됩니다. 손으로 직접 또박또박 종이에 적어서 집문서를 보관하듯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둘째, 불변의 원칙입니다. 코어팀이 배포한 공식 파이 브라우저 내의 정식 지갑 앱이 아닌 다른 어떤 웹사이트에도 절대 비밀 구절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셋째, 오픈 메인넷 생태계가 공식적으로 열리면 커뮤니티는 코어팀으로부터 직접 안전성을 검증받고 파란색 체크 표시를 받은 D앱들과만 결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지갑을 성공적으로 지켜내기만 한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엄청난 금융 권한을 부여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KYC 시스템이 쓰레기, 사기꾼, 봇 계정들을 모두 청소하고 나면 안전한 지갑에 보관된 깨끗한 파이코인들은 엄청난 유동성과 구매력을 지닌 극도로 희소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늑대무리에 던져진 금덩어리가 아니라 가장 끈기 있고 규칙을 준수하며 현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금융 권력입니다.
아울러 긴급 보안 경고나 코어팀의 오픈 메인넷 진행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시청자 여러분은 팟캐스트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커뮤니티의 열정적인 성원은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가치 있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보안 원칙들을 들으니 깨닫는 바가 많네요. 뭐 어쨌든 오늘부터 비밀 구절을 금고에 꽁꽁 숨겨둬야겠습니다. 섣불리 덤비다가 몽땅 날리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게 낫겠죠? 하지만 사기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요. 저 같은 월급쟁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핵심 문제인 현금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툭하면 수십억 달러 생태계라고 떠드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서울시장에서 파일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강남에 있는 병원이나 자동차 매장에 파일을 들고 가서 바로 결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결국 핸드폰 케이스나 자잘한 상품권이나 교환하는 초라한 디앱들 몇 개만 빙빙 도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매달 임대료랑 전기, 수도 요금을 원화로 내야 합니다. 만약 파일을 원화로 쉽게 바꿀 수 없거나 생필품 결제에 쓰지 못한다면 그 생태계는 그저 IT 긱들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의 의구심은 완전히 합당합니다. 만약 파이가 자잘한 물건들을 교환하는 데만 쓰인다면 글로벌 통용화폐가 되겠다는 야망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남, 자동차 구매, 의료비 결제를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파이의 웹3 경제가 목표로 하는 도착점입니다. 현재 자금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많은 중소기업들, 심지어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조차 전통적인 은행 거래 수수료와 환율 리스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이가 메인넷에 진정으로 강력한 탈중앙화 결제 앱을 통합하게 되면 강남의 한 병원은 살인적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도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파이로 직접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생님은 파이를 원화로 팔아야만 진짜 돈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계십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아름다운 미래는 선생님이 파이를 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상점, 대리점, 공급망이 파이를 직접적인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때 파이 그 자체가 돈이 됩니다. 파이로 임대료를 내고 쇼핑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때 진정한 유동성은 업비트나 빗썸에서 깜빡이는 파란색, 빨간색 캔들 차트가 아니라 유통되는 실제 재화와 서비스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인가요? 수천만 명의 깨끗한 KYC 커뮤니티가 있으니 우리가 파일을 들고 거래소에 가서 원화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상인들이나 기업들이 파일을 벌려고 알아서 우리한테 물건을 팔러 올 거라는 말씀이시죠? 듣고 보니 꽤 설득력이 있네요. 거대한 체스 게임 같기도 하고요. 만약 이번 마이애미 컨센서스 행사에서 두 창립자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거나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선보인다면 파일을 보유하는 게 정말 상책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 헐값에 팔아치웠다가는 몇 년 뒤에 아쉬워서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니까요. 핵심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돈은 유통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가치로 가득 찬 폐쇄적인 생태계 내에서 유통될 때 비로소 그 구매력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컨센서스 2026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글로벌 기술 및 금융 대기업들의 경기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코어팀은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깨끗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경을 초월한 거래를 할 준비가 된 거대한 실제 인간 네트워크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가장 진심 어린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철한 머리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지갑을 철저히 보호하고 낯선 링크를 클릭하거나 암시장 거래를 하려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쏟아부은 인내의 결실을 수확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프로젝트의 미래는 코어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합의, 규율, 그리고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파이 생태계의 폭발적인 다음 뉴스를 함께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